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0조부터 78조까지 보겠습니다. 70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색하고 압수를 하게 되겠죠. 수색을 해서 압수할 물건을 발견해서 압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압수수색 보통 이렇게 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항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여기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신청하는 경우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만 하라는 거예요.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그거는 압수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및 압수할 물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물건이 나오고 여기도 물건이 나와가지고 수색 검증할 물건, 압수할 물건 이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색할 물건은 그 가방, 수색할 물건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 압수할 물건은 그 가방에 들어있는 휴대폰, 뭐 이렇게 구분이,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물건을 수색해야 되느냐?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 그 가방을 수색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휴대폰, 압수할 물건을 뺏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여기 물건은 두 개가 연달아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 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수색 검증영장이 일반용, 금융계좌 추정용 이거는 사전이에요. 사후, 사전 압수색 검증영장, 사후 압수색 검증영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금융계좌 추정용 영장 이건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사후라는 것은 체포 현장이나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증거물을 뺏고 나서 일단 뺏고 그리고 나중에 그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니면은 그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는 체포하지 않았으니까는 물건을 뺏은 시간으로부터 그 24시간에 이거는 보통 24시간 그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후 영장을 신청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58호 서식의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부, 장부 정리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용은 사전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말하는 거고 금융계좌 추적은 이게 자금 추적하는 거고 사후는 체포하고 나서 체포하는 현장에서 물건 뺏는 거, 체포하는 현장 아니면은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체포하지 않지만 도망갔다든지 경미한 사건, 체포할 사안 아닌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일단 물건을 뺏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체포하고 나서 물건 뺐으면은 체포하면서 물건 뺐으면은 48시간 이내에 그 법원에 그 사후 영장을 신청해가지고 청구해가지고 발부받든지 아니면 돌려주든지 그리고 그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는 이것은 피의자가 도망갔다든지 아니면은 그 체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든지 그래서 거긴 시간이 없잖아요. 체포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무상으로는 즉시 이제 그 사후 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청하는 거예요.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는 무조건 신청하는 건데 실무상으로는 그 물건을 뺏은지 체포하지 않았지만 물건을 뺏은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신청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사전영장이에요. 사전영장. 이게 원래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라고 그랬죠. 발부일 플러스 7일. 형사소송규칙 178조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7일. 아니면은 이제 그 7일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해가지고 또 쓰면 돼요. 여기다가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 이상 이렇게 일출 전 일몰 후
이런 것들을 신체 검사 받을 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기다 기재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같은 건데 한 화면에 다 볼 수가 없으니까는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사한테 그 신청하는 거죠. 여기 검사한테 신청하는 거고 검사는 판사한테 청구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수할 물건이 뭔지,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이 뭔지, 범죄 사실 및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쓰고 7일 넘는 유효기간, 그 다음에 2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이런 것들을 기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금융계좌 추적영장이에요. 금융계좌 추적영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계좌 추적영장은 대상계좌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영장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사후영장. 사후영장은 체포하는 현장 아니면 범행 중 범행 직후 해가지고 긴급 압수수색 검증한 자의 직급 및 성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시 긴급 수색 검증한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한 물건 범죄 사실 및 긴급 압수수색 검증한 사유 체포한 일시 장소 그 다음에 일출절 일몰 집행을 한 사유 신체 검사를 한 자의 성별 건강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1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사전영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미리 발부받은 영장 체포하고 나서 받은 것 범행 중 범행 직후 장소에서 뺏고 나서 받은 것 그거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은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전영장만 제시하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라. 이것은 그 제주도시사 선거법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 원래 이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러 가면은 거기 책임자한테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또 A라는 사람한테 대해서 뭘 압수할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또 보여주고 B라는 사람한테 압수할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또 보여주고 해가지고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장을 보여주기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걸 자세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줘라. 그게 이제 보훈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그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영장을 제시한다고 돼 있어요. 제시.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교부하는 게 아니고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제시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제시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영장 자체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보세요 하고 그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자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세요 해가지고 수사관님들이 그 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한 장씩 이렇게 넘겨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영장의 제시, 여기 이제 118조에 따라서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이렇게 되는데 형사형법 118조에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그 어디 가다가 내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체포대상자, 구속대상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당신 잠깐 좀 봅시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신에 대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받았는데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일단 내 체포해가지고 구속해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가자 해가지고 미란다원치 고지하고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체포 구속영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은 그게 아니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보여줘. 압수수색할 장소에 가서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안 갖고 왔는데 나중에 보여줄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압수수색하러 가가지고 그 장소에 갔는데 상대편이 없으면은
뭐 보여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더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여줘야 된다. 나중에 보여줄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72조)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1항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219제 준용하는 법 제6조 106조 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 등 이렇게 해가지고에 기억된 정보, 전자정보 이것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 저장 매체 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하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 압수수색하러 가면은 전부 다 이 전자정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수사기관에서는 일반 수사관님들은 이 전자정보를 다루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이 전자정보를 다루는 전문 수사관을 양성을 하죠. 전문 수사관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을 이제 다 양성해서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죠. 검찰, 경찰 이런 데는 다 돼 있을 거고, 특별사법경찰도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하는데 출력하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같이 컴퓨터 들여다보면서 거래 장부 이거 며칠 거부터 며칠 거까지 출력해 주세요 해가지고 출력받아서 거기다가 제출하는 사람이 그 원본하고 상이 없으면 원본과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도장 찍고 간인하고 이렇게 해서 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 파일을 복사한다든지 복제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무결성, 동일성 뭐 이래가지고 그 원본하고 똑같은지 복제하는 과정에서 이상은 없었는지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필요한 거예요.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 저장 매체 등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 저장 매체 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 달성하는 것이 현재 곤란한 경우 거기서 자료를 찾으려다 보니까 압수 대상을 찾으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방법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현재 곤란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정보 저장 매체 등이 들어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압수 대상물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막 뒤죽박죽 돼 있겠죠. 그 복제본을 정보 저장 매체 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 수사관님 사무실로 반출할 수 있다.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1항 및 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 이 참여한 상태에서 원본을 봉인해가지고 소재지 외 수사관님 사무실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죠.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고 아니면 통째로 뜯어서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거죠. 12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3조 3항 123조에 따라 이거 누군지 106조 3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6조 3항에 따라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여기서 106조 3항이 뭐냐면은 제106조 압수 그래가지고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재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3조 보겠습니다.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거 내에서 배 말하는 거죠. 배.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제해야 한다. 책임자, 참여하는 사람 책임자,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선거내, 여기서 또 전항의 규정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여기는 군사용의 항공기고 여기는 그냥 항공기죠. 또는 선거 내에서 압수영장을 집행하면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통장, 반장 이런 사람들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 주민센터 직원 이런 분들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가지고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 매체 등의 원본을 봉인하고 정보저장 매체 등의 소유재 집 외의 장소, 사무실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3조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위상.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59호 서식의 전자정보 삭제, 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규정이 이렇다는 거 숙지하시고요. 3항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이라는 게 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 우리 사람은 손가락으로 지문, 손가락 지문으로 의해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잖아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해가지고 지문을 구별하는데 이 파일은 거기에 우리 사람의 지문처럼 그 파일에도 전자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지문, 해시값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원본의 해시값하고 4번의 해시값하고 똑같으면 그 파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파일이라는 거예요.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해가지고 해시값을 그런 거 산출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복사하는 과정을 그 캠코더라든지 휴대폰으로 그 동영상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가 뭐가 어렵냐면 동일성, 무결성 이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시값을 산출한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조작한 거 없어요. 원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없어요. 이렇게 그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피압수자 등과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피압수자하고 변호인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안 할 거야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래 버리면은 그게 수사관님들 아무도 이 사람들이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그 탐색이 이루어졌는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뭐 조작하진 않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 할 거야 너네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진짜 마음대로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여기처럼 뭐 동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자정보 삭제 폐기 반환 확인서라는 게 글씨는 잘 보이질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있고요. 이렇게 크게 좀 해서 이렇게 보면은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압수 조서에다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6번 72조 2항 3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하거나 정보 저장 매체 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 반출, 원본 반출 이때는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해서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그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 60호 서식,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 61호 서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복제본 반출하는 거,
여기다가 사건 증거번호 압수장 사용자 조사 이미지 파일 생성 일시 이미지 파일명 복제하는 거니까 해시값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관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수사관님들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이게 저 해시값이 뭔지. 그러니까 디지털 그 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뭐 물론 일반 수사관님들도 디지털 포렌식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문 수사관이 될 수 있겠죠. 정보 조작 매체 제출 등 참관 여부 확인서 해가지고 여기다 또 이렇게 이러한 것들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기재해서 수사 기록에 편출해야 된다. 74조 압수 조서의 작성 1항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62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63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증거물, 말 그대로 증거를 할 수 있는 물건, 몰수할 물건은 뺏는 거죠. 강제로 뺏는 거. 강제로 뺏는 거, 몰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범행에 제공된 물건, 범행으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 이런 것들은 그 돌려주면 또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는 강제로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몰수하면 이제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거는 강제로 뺏는 거니까. 압수조서에는 압수의 일시, 장소, 압수의 경위 등을, 압수 목록에는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각각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의 작성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수 목록, 조서하고 목록을 작성하는데 주로 이미 제출 받을 때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죠. 조서에다가 저기 피의자는 지금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제출하는데 이것을 이미 제출할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예, 이미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어떤 물건을 받아서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다. 이런 표현.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어떠한 증거물을 영장 없이 압수하다. 이렇게. 임의 제출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2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임의 제출 조문까지 쓸 건 없지만은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다. 이런 취지를 기재하면 그게 압수조서가 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관이 법제 218조에 따라 유리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하여 압수조서와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1항, 2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2항을 준용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임의 제출하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수조서, 여기 조서 서식이 여기 있고, 여기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리, 관이나 누구를 참여하게 하고 해서 여기 참여인에 어떤 수사관님들이 여기 참여인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참여한 사람을 쓰는데 그 특별사법경찰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면서 압수수색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이나 리를 참여하게 한다. 그거는 형사소송 규칙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형사소송 규칙에. 여기 참여인이라는 것은 그 물건 뺏는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 피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참고인 누구라든지 그리고 또 거주자 아니면은 인근인 공공단체 직원, 지방공공단체 직원 이런 사람들 그 압수수색하는데 참여한 수사관 말고 압수수색하는데 참여한 사람들 여기다 기재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임의제출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임의제출했다는 그러한 서식을 하나 받고 그 사람이 소유권 포기할지 말지 소유권 포기하는 여부를 여기다가 그 서식에다 이렇게 받는데 이것은 그 범죄수사규칙에 있어요.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이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는 임의제출서하고 소유권 포기서 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그 서식을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75조 증거물 등의 보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보존에 유의해야 하며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의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형상이 변결될 우려가 있는 검증이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의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하는 등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알아놓으시면 되고 76조 수색조서의 작성 등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일시 장소, 참여인 등을 포함하여 수색조서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수색 결과 증명서, 찾지 못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경위 등을 포함해서 검증조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색조서 이렇게 수색 결과 뭐 찾지 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압수했으면 압수조서 작성하는데 압수한 게 없으면 수색조서 작성하고 수색 결과 증명서를 주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검증조서 이렇게 되어 있고 검증조서 이렇게 되어 있고 78조 압수물의 보관, 폐기, 환부 및 과환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218조의 이 사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과환부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압수물의 보관, 폐기, 대가 보관, 피해자 환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 유형과 처분 사유를 기재한 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 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해서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압수하는 거 좋은데 이거를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돌려줄 때 잘못 돌려주면 엉뚱한 사람한테 돌려주면 큰일 나겠죠 이게. 그리고 또 돌려줘야 되는데 폐기한다든지 그래도 큰일 나는 거예요. 압수물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환부, 과환부, 환부가 있고 과환부가 있고 그 다음에 보관, 폐기, 대가 보관, 피해자 환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할 때에는 압수물 처분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수사관님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해요. 그 압수물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압수물 폐기하면 안 되는데 폐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검찰청 압수물 담당자하고 잘 모르겠으면 압수물 담당자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검사, 처분하는 검사, 지휘하는 검사하고도 또 가서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하셔야 된다. 이항 특별사법경찰관이 130조 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의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 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별지 70호 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서식들은 지금 다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수사관님들이 이걸 하나씩 보면서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 이걸 찾아보시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218조의 여기 이 사항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환부, 과환부 관하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 1항부터 3항까지 준용해가지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는 환부, 과환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요거는 환부하는 거고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요것은 과환부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증거에 사용할 것을 완전히 돌려줘 버리면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 증거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돌려줘서 없는데요. 그래 버리면 나중에 증거가 없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돌려줄 때 야 이거 너 진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가짜로 돌려주는 거야. 나중에 법원에서 혹시 필요하면은 제출해야 되니까 잘 갖고 있다가 그때 내라면 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환부는 그냥 완전히 돌려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 그거는 뭐 완전히 돌려줘 버린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압수물 보관과 폐기, 압수물의 대가 보관, 압수물의 환부, 과환부 이런 것들이 그 형사소송법 130조 여기에 보면은 1항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폐기할 수 있다.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할 때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2조 압수물의 대가 보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몰수는 완전히 뺏는 거죠. 돌려주지 않고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133조 압수물의 환부, 과환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유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가여 과환부할 수 있다. 이렇게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물건은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과환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망,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72호 서식의 유가증권 원형 보존 등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원형 보존 또는 환전보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30조 제2항 또는 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75 서식의 폐기조서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5항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133조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 과환부하거나 법 134조에 따라 압수작물을 피해자 환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